안녕하세요. 저는 이범수가 아닙니다. 조백입니다. 아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스크린 보이나요? 마침 엊그저께 한강 저쪽 반대편에서 글로벌 HR 포럼이라고 아주 큰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척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외국서. 그리고 그들이 모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Dynamic Korea, fantastic, beautiful, unbelievable,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저기 빛자 오타 아닙니다. 저 빛 그대로 맞은 빛입니다. 장밋빛, 장기간 미취업 빚쟁이들이다. 우리 한국의 10명 중 9명 대학까지 가는 대학 졸업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네요. 근데 이상합니다. 기업체는 취업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인재가 없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업에 가면은 꼭 빠짐없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재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볼 뿐이다. 제 눈에는 많은 인재가 눈앞에 보이네요.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 개념이 너무나 왜곡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찾고 또 엉뚱한 사람이 되고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본래 힘든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인재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 청춘은 본래 아픈 게 아니래요. 저 대신 소녀시대가 왔으면 좋겠죠?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좋아하세요? 혹시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먼저 아십니까? 둘에 다 손에 쥐고 싶은 거라고요? 위험한 소리 하시네요. 우리 소녀시대 말고 또 K-팝 열풍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가가지고 또 최근에는 뉴욕, 아마 엊그제는 뭐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그죠? 이 K-팝 열풍 대단합니다. 근데 KPT도 대단한 역할 했죠. 그쵸? KPT. KPT는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평창 유치 코리안 프레젠테이션 팀. 그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저기 김연아가 있죠? 김연아 2010년도 동계올림픽 때 활약 대단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우리 축구 대표팀도 활약 대단했습니다. 그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실 K-팝, KPT, 소녀시대, 한국 스마트폰 이 모두 6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관식은 아주 싫어하시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자, 1번. 웬 쓸데없는 질문이냐? 2번. 나랑 무관하다. 3번. 우리 한국의 자랑과 성공이다. 손 들어보세요. 실망스럽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뭔가 우리 한국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배후에는 외국 감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창 유치 프레젠테이션 팀,
그들 병행에도 총괄 지휘한 사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K-팝 작사, 작곡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화려하고 강력한 그 안무, 코리오그라피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드웨어는 우리 한국인들인데 소프트웨어는 외국인들이에요. 기술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피땀 흘리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요. 앉아서 떼돈 버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네요. 가운데 앉으신 분들 지금 화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시각적 발표인데 앞에 앉아 계시니까는 30분 내내 장님된 기분일 거예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이 저희 아버지 시대는 외국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 시대는 지금 기술 조립해서 먹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은 아마 취직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부품 조립 단계를 넘어서 기술 조립 단계를 넘어서 기술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단지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체능, 문화, 가치관, 디자인 이 모든 것이 기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소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만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실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전문성. 여기 두 사람이 보이네요. 한 사람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들고 있죠? 예? 부적 같은 거 들고 있네요. 누가 전문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이라서 대답조차 못하고 계시는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고3 때까지만 죽으라고 공부하면은 평생 직장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3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 학습 시대가 왔습니다. 공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찍혀 있는 날짜가 있죠. 그것은 더 이상 학위 취득일이 아니라 우유팩에 찍혀 있는 유효기간이 될 거예요. 유통기간. 이날까지 대학 졸업장이 유효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넘쳐 흘러나는데 언제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대학 졸업장은요, 지식 소비 영수증에 불과합니다. 그 영수증 들고 이것이 나를 취업을 보장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마 잘못된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네요. 소위 졸업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스펙 갖추기인데 스펙 갖춘 사람들 졸업장 치닫게 들고 뭐라 그러죠? 이제는 평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와, 이 종이 쪽지 하나가 날 살려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상한 종이 하나 들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 부적 든 사람들이 그 말 하죠. 그죠? 이제 대학 졸업장은 스펙 갖추기 위주의 졸업장은 부적에다가 나의 앞날을 맡기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즉, 정말로 우리 한국 학생들 부적 쓰고 있대 보니까 고등학생이 쓴 부적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 천국 빈둥지옥 불합격자 잉여인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것을 믿으면서 고3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스펙은 부적이에요, 부적. 스펙 갖춰봤자 진정한 실력 갖추지 못하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전문성은 아니에요. 전문성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특히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은 초중고 12년 내내 또 대학 4년 또 대학원 몇 년 내내 마구간 같은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30cm 앞에 있는 책만 보고 살아요.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오는 시험만 고민해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회 나가자마자 장기적인 비전, 거시적인 안목 갖고 있는 그런 큰 인재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온 세상과 단절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은 소통할 수 없을 것이고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낼 수 없을 거예요. 이 모두 다 물 건너간 말임들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노벨 과학자들, 최근에 석 달 전에 그들 한국에 와서 왜 한국에는 아직까지 노벨 과학자들이 없는가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분께서는 한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 좀 알고 우리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 들어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은 저한테 가장 강하게 다녀온 것은 우리 한국 학생들 너무 단기 목표에 매달려 있더라, 집착하더라. 예. 그리고 관심사가 없더라. 관심사.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는 분야의 공부 억지로 고3 때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누가 때리니까. 그런데 그 짓 어떻게 한평생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뛰어들어가면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즐겁다 보니까는 일을 오래 한평생 할 수 있고 한평생 하다 보니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중에 몇 개는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더라.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은 상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 마라톤 뛰는 평생 교육 시대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남보다 더 먼저 뛰어나가려고 그 연습만 띠립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분께서는요, 아이고 너무나 참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해 보인다. 마라톤 뛸 때는 아무리 남보다 더 빨리 뛰쳐나간다고 우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평생교육 시대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심사예요. 관심사. 과연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 실력은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에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기초지식. 창의성 해가지고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초는 튼튼해야 해요. 그리고 퍼지 사고력,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이 5가지. 거기다가 또 빼줘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닫힌 마음이에요. 이것은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창의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저 5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2가지를 빼버리면은 맨 위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혹시 다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건 아닌가 지금? 맨 위에는 빈 공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 빈 공간이 있어야만 새로움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법이죠.
혼과 심과 얼이 담기는 공간, 충만함과 성스러움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 허, 무, 공, 빔,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것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허심이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6가지, 이것이 창의력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재미나는 아주 중요한 결론들을 몇 가지 내릴 수가 있어요. 첫째, 튼튼한 기초지식과 사고력은 인지적 영역입니다. 머리의 영역. 창의력의 나머지 6요소들은, 4요소들은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허심, 심적 영역입니다. 가슴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가슴의 영역. 이 두 영역이 합쳐질 때에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잔머리 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짠짠한 창의력. 큰 창의력은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콩알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마음 역시 큽니다. 그것이 창의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적 영역을 전문성의 영역이라 말할 수가 있고, 심적 영역을 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큰 인재가 되고, 아주 너무 취업이 걱정이시니까 취업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3가지 실력, 전문성, 창의성, 인성을 두루 갖추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소통하고 퓨전을 이룰 수 있고 통합 이룰 수 있고 팀워크 할 수가 있고, 요즘은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지능과 재능과 실력과 생각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실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방법이고요. 인재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지금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하고 일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 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후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인재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모습. 아쉽게도 우리 한국서는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꿰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님들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만약에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순간 어떤 부모님이 토익 만점 받길 바란다. 꼭 명문대 들어가길 바란다. 아마 그런 말 했다 그랬으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미쳤어? 아유, 말도 안 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아기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2마디 마셨었을 거예요. 부디 건강하길 바란다.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미쳐가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건강과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토플 만점과 대기업과 그리고 명문대를 원하고 있어요. 이 갈등,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단절, 이것 때문에 너무나 모두가 괴로워하고 인생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하고 머리가 일치되지 않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하고 소통을 하고 남북하고 소통을 하고 여야가 소통을 하고 노조가 소통을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저런 부족도 있더군요. 개같이 열심히 해야 명문대 들어가니까 개같이 열심히 한다. 인재는 살아가는 방식이다. 개같이 열심히 한다면 결국 개밖에 안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런 책도 있더군요. 엄마가 사랑하는 공부벌레, 벌레같이 열심히 공부해라. 결국 버러지가 됩니다. 여기서 엄마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재가 아니죠. 엄마 눈에는 인재일 수가 있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버러지일 뿐입니다. 버러지, 벌레. 인재는 3의 방식입니다. 인재상이라는 것, 인성, 창의성,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방향일 뿐입니다.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이냐? 바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관심에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도전하라. 도전하는 것은 실패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 호기심, 모험심. 실수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포기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긍정심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다 심의 영역이에요. 가슴의 영역, 관심,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그리고 허심. 이 방향, 그게 바로 꿈의 방향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호기심이 나한테 향하고 그것이 미래에 있다면 그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예측 불허합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모험을 거는 것이고 리스크를 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죠. 꿈. 근데 문제는 세상에 한국에 성적이 좀 우수하던 학생들 죄다다 의사 공무원 되고 싶어 한다네요. 저는 수많은 나라 방문했어요. 여러 나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닌 어느 다른 나라의 청소년이 하루 고민하다가 갑자기 눈이 딱 뜨이면서 그래 맞아 나의 꿈은 공무원 그랬을까요? 공무원은 청소년들이 꾸는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주변에 어떤 어른이 공무원 되라 의사 되라 막 이렇게 수저댔을 거예요. 주입된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몽입니다. 악몽이라는 것, 이 정신적 빈곤의 극치를 치닫는 것입니다. 악몽이라는 것, 정신적 빈곤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포기해야 할 때, 그것을 추구하지 못할 때 느끼는 기분이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커지면은 그것이 꿈이 되고, 꿈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꿈이 있고, 그리고 악몽이 있고, 주입된 꿈.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환상, 환몽, 판타시. 이 세 가지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꿈은 선불제예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대가를 치르는 것이 꿈이고요. 판타시는 후불제입니다. 지금은 즐겁고 막 신나더라도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상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악몽은 뭘까요? 남이 주입시켜준 꿈은 뭘까요? 월부제입니다.
비싼 이자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악몽을 주입시킨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것이 악몽입니다. 제가 이런 뜻에서 미국 미시간 공대에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해가지고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바로 저기에 보이는 코리 키퍼트입니다. 저 학생은 중고등학교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의대 법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공대 들어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롤러코스터 만드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거 배우려고 공대 들어왔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는 얼마나 공부가 시작했습니까? 예, 공대 졸업할 때 성적이 또 우수해가지고 원했으면은 대기업 골라서 갈 수 있었고 전액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롤러코스터 만드는 중소기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년 후에 엽서하고 사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디자인한 롤러코스터 앞에서 자기 딸을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엽서에는 딱 한마디. 교수님, 저 행복해요. 제 주변에는 무슨 수를 써가지고 그냥 우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하고 자기 가정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희망은 아닙니다. 최소한 즐거움, 행복은 아닙니다. 자기가 못 느끼고 자기한테 없는 행복을 어떻게 남한테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학생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예요. 지금 이 학생은 조그만 회사 차려서 CEO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롤러코스터 디자인 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인재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장기전을 치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전을 치른 최고의 인재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인성 지닌 최고의 인재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있을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 각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창작품은 결국은 결혼 잘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일 겁니다. 아기는 신이 인간에 준 가장 최고의 창작 기회라고 그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 여러분이 정말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들 지금 취업 안 돼가지고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예측 불허한 시대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게 된다는 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 하나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굉장히 내려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폭발할 지경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 보십시오. 결혼 잘하면은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결혼 한번 못하면은 스트레스가 대폭 증가하는 것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젊은 청춘들 모이셨으니까 오늘 여기서 많은 프로포설이 제안되고 많은 새로운 탄생들이 커플되기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제가 글로벌 HR 포럼에 참가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었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근데 이 장밋빛은 철자법이 오타가 아닌 제대로 쓰여진 장밋빛입니다. 장쾌하고 미래로 빛나는 우리 청춘들, 이런 말을 꼭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잡았어요 하시는 거 너무 내용이 좋아서 내용 너무 좋죠. 정말 그 인재나 이런 추상적인 말들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스티븐 잡스, 그죠? 전 세상을 움직인 사람인데 한국에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솔직한 답을 해주실지 어떻게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스티브 잡스는 제가 지금 창의력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뛰어나는데 인성은 개박스럽더라. 인성 나빠도 창의력만 훌륭하면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동업을 했습니다.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너하고 31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워즈니악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기면은 부모 형제끼리 싸움박질 하는데 가장 가난했던 대학생들이 네.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30년 동안 같이 그 우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인성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인성이라는 것을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성만 조금 우리가 꽃을 필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은 스티브 잡스 많이 나올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정말 스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인상을 설파하시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런 자리가 더 마련이 되면 제 스티븐 잡스 같은 분이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조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